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서부권 부동산 시장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2기 신도시 주민들은 항의 집회까지 하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인천에서 김포를 경유해 일산에 도달하는 추가 교통대책까지 발표했지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수도권 서남부권 부동산 분위기는 어떤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최남선 김포지 회장과 정숙 계양지 회장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3기 신도시 발표 이후에 지금 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먼저 인천의 좀 전반적인 분위기 어떤지 여쭤보고 싶어요.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많이 알려진 것처럼 좋지 않아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던 청라나 부평이나 계양에서 가까운 데를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네. 청라 같은 경우도 거래가 거의 없고, 그 호수공원 그 근처의 아파트들만 조금 움직이고, 그 외에는 아파트가 움직임이 없고, 요즘 이제 오피스텔, 네. 오피스텔이 조금 분양하면서 입주가 시작이 되고, 그렇게 해서 유지해 나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부평 같은 경우는 전혀 진짜 조용하다고, 계양은 어떠냐고 오히려 역으로 여쭤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송도도 조금 지금 입주하는 아파트가 있기는 한데, 그전에는 입주하기 전에 전매도 하고 뭐도 하고 했는데, 네. 지금은 그 정도도 아니고 거기도 조용하다고 하고, 동구나 중구는 더 말할 것 없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천 분위기가 다 그런데 계양만 살짝 움직이고 있고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 3기 신도시 발표로 인해서 계양은 그래도 문의 전화도 오고,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사실은 좀 딸립니다. 네. 물건들이 나왔다가 다 도로 걷어들이는 바람에 계양은 조금 거래는 안 돼도 그래도 분위기가 술렁거리고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부천 대장지구 발표 이후에 김포는 좀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해요. 계양 신도시 발표 때와 좀 다른가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지난 5월 달에 국토부로부터 3기 신도시 추가 발표가 있었고, 네. 그 이전에 우리 계양 지역이 또 신도시로 3개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김포 같은 경우는 이제 계양 신도시 발표했을 때는 상당히 좀 긴장도 하고, 네. 또 거기에 대한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번에 추가 발표한 그 지역과 특히나 대장지구, 사실 김포는 좀 서운할지는 몰라도 네. 크게 유동되는 어떤 그런 분위기는 없습니다. 분위기는 없고 해서 저희들은 영향 크게 받지 않는 걸로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자세하게 더 여쭤보고 싶은데, 그럼 최근 거래는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래 가격이라든지 이런 변화가 좀 있어요, 김포는? 지금 어느 지역 할 거 없이 부동산의 거래는 실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은 작년도에 그 많은 부동산 거래와 또 가격 상승이 있었죠. 네. 그러나 아시겠지만 작년도 부동산에 관한 그 정부의 잇따른 발표, 네. 투기적 발표라든가 금융에 대한 규제 발표라든가 또 이어서 3기 신도시에 대한 추가 공급 물량까지 늘렸기 때문에 네. 금년 들어서는 거의 거래가 실종된 부분이죠. 가격은 대신에 현재 고정된 상태고, 네. 굳이 가격을 얘기한다면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 20평대, 네. 20평대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1억대 이상, 2억 한 6천대에서 3억 천이니까 한 1억대는 올랐다가 지금 사실은 보합세 상태로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고촌에 이제 지난 하반기에 분양 시작한 그 대형 아파트도 있잖아요. 거기는 좀 상황이 어떤가요? 작년도에 고촌에 대형 아파트 분양을 했었죠. 네. 인기도 있었고, 또 분양 지금 그쪽 지역에는 약 금액적으로 가격대로 얘기한다면 한 5천만 원대 정도는 수익 가격대가 올라 있는 상태로 네. 있어요. 그렇군요. 지금 사실 신도시의 가장 중요한 게 교통인데, 지금 김포는 우여곡절 끝에 지금 도시철도가 이제 7월 개통을 앞두고 있잖아요. 보통 개통이 되면 이제 부동산에는 호재일 텐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부동산에 가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통 인프라 또 여러 가지 지역적인 인프라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 인프라고, 네. 또 특히나 철도의 문제인데, 네. 저희는 그동안에 유지해왔던 도시철도가 7월 달에 개통을 하게 되죠. 네. 사실은 모든 가격대의 반영은 이미 도시철도의 시작과 함께 반영이 됐고, 앞으로 7월 달에 도시철도가 개통이 되면 사실 이것은 이제 김포 공항과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김포 사람들은 상당히 기대를 많이 갖고 있죠. 지금의 교통 여건은 승용차로 네. 하는 입장이었지만 앞으로는 도시철도로 이용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고 네.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김포 지역이 알려지게 되고 김포 지역이 알려지게 되는 이유는 다시 어떤 그 가격대, 주택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 조금 전에 이제 정숙주 회장님 한번 짚어주셨는데 지금 계양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나홀로 상승세가 있다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 지금 부천대장지구가 어떻게 보면 사실 서울 접근성은 더 나은데 그래도 지금 계양이 좀 상승세가 있는 이유는 뭐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분석이 좀 되세요?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양이 처음 발표할 때 네. 굉장히 술렁거렸잖아요. 분위기도 좋았고. 네. 근데 느닷없이 이제 추가 발표가 났어요. 대장지구가. 네. 대장지구가 발표가 됐을 때만 해도 위축이 좀 됐었어요. 이러다가 계양 신도시가 또 검단 짝이 나면 어떨까 네, 네.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시 추가 대책이 또 발표됐잖아요. 예, 예. 발표되면서 지금은 대장지구가 계양지구보다 서울과 접근성이 네. 좋은 거 빼고는 나머지는 우리가 더 인프라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위기. 네네. 그래서 오히려 대장지구가 발표됨으로써 네. 우리가 더 시너지 효과도 있고 네. 또 제일 걱정이었던 교통대책이 그것 때문에 또 해결이 조금 됐잖아요. 네. 처음에는 그나마도 없었는데 네. 그냥 BRT만 한다고 했었는데 네. 대장 나오고 검단에서 시끄럽고 네. 하면서 또 추가 대책 발표되면서 저희가 좀 분위기가 오히려 그 전보다는 굉장히 좋아졌어요. 네. 인천 2호선을 검단, 김포 또 일산까지 연결하게끔 연장한다고 하였잖아요. 네. 그래서 검단과 계양은 그냥 계양 신도시 발표 때보다 훨씬 분위기는 좋습니다. 네. 그리고 주택 가격도 계양이 검단보다는 약간 높고 네. 대장지구보다는 약간 얕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서민들은 중간 지점인 네. 계양에 또 수요가 몰리지 않을까. 네. 대장지구에 가려고 했던 분도 가격을 비교하고 네. 계양으로 가도 가까운 인접 지역이니까 키로수로 따지면 몇 킬로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그런 기대도 사실은 있습니다. 네, 계양도 동네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동네가 좀 가장 많이 변화가 있나요? 뭐 많이 크게 올랐다든지. 네네. 그 신도시 발표하고 그 지역 말고 그 외에 부근에 네. 아파트들이 조금 올랐는데요. 네. 뭐 인천 시세로 보면 좀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 네. 서울 시세로 보면 아니지만 좀 올랐는데 그 박천역 부근에 있는 아파트들이 네. 그 30평대 33평, 34평 이 정도 아파트가 네.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 발표 전에는 한 3억 7, 8천 네. 하던 게 지금은 한 4억 3천 정도 네, 네. 거래된 가격이 4억 2,800까지 네. 거래가 됐어요. 네. 24평 같은 경우는 3억에서 3억 1천 했었는데 네. 지금은 3억 3천에서 3억 5천까지 오히려 25평이 더 인기가 네.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좀 올라갔고 네. 또 계양에는 호재가 또 있어요. 네. 그 신도시만 호재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작전동 부근에 재개발하는 아파트들이 네.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요즘 또 꾸준히 전매가 되고 있고 네. 그래서 나름대로 박촌, 동양, 규련 이쪽의 아파트들이 좀 거래가 되고 있고 네. 작전동에 있는 아파트들이 좀 거래가 되고 있고 그 외의 아파트들은 거래는 많이 안 되고 있는데 다른 때 그 불경기에 비해서 집값이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는 않아요. 네. 안 떨어진다는 거는 그 기대 심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3기 신도시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고 분명히 3기 신도시가 진행이 되면 분양가가 높을 것이다. 네. 그렇다면 기존 주택도 그거에 버금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 심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집값은 내려가지는 않고 보합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래는 많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얘기 네네. 들어보니까 뭐 한 4, 5천만 원 정도 네. 오른 것 같은데. 그쪽 부근으로는 한 4, 5천 정도 그러네요. 올랐어요. 예. 그러면 계양으로 이제 뭐 관심을 두시는 분들은 보통 어떤 지역에서 좀 오시는지 궁금해요. 서울에서 제일 많이 오고요. 예.
아무래도 서울에 전세 살던 분들이 네. 계양에 오면 집을 살 수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 분들이 제일 많고 또 일산에서도 조금 오고 네. 부천에서도 오고 요즘 들어서는 그 지방에서도 문의 전화가 꽤 와요. 그렇군요. 계양에 뭐 인터넷 보고 전화했습니다. 네. 계양에 신도시 발표했는데 네. 어떠냐, 분위기가 어떠냐, 거기 사도 괜찮겠습니까? 네. 뭐 이런 정도. 오. 그러니까 오시는 분도 있지만 전화 문의가 사실은 더 많아요. 네, 그렇군요. 지금 뭐 김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마곡 수요를 좀 대거 흡수하는 그런 분위기도 좀 보였었는데 사실 이거 뭐 김포보다 조금 접근성이 더 좋아진 게 이제 계양이나 뭐 부천 이번에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곳이란 말이죠. 그러면 3기 신도시는 좀 서울 서부권 수요층을 흡수할 수 있을까? 정말 정부 계획대로 서울 집값을 잡는 데 좀 도움이 될까? 어떻게 보세요, 최남선 지회장님은? 네, 그렇습니다. 작년까지 저희 김포 같은 경우는 마곡 지역의 수요가 많이 흡수된 편이죠. 네. 네, 그런데 지금 작년에 발표한 3기 신도시 중에 네. 그 계양지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테마로 위한 그 인천 테크노밸리의 그 첨단 산업단지가 같이 조성되는 네. 그런 아파트의 그 단지로서 그 신도시가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김포 지역에 비교해서 사실 굉장히 우위적인 그런 어떤 것이다. 왜냐하면 네. 김포 신도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베드타운의 형태로서 그것이 형태였지만 네. 첨단을 갖고 있는 인천 계양지구 같은 건 테크노밸리의 그런 어떤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상당히 그 우위적인 입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고 또 서울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지금 그 3기 신도시 발표한 것 중에 최초 발표한 세 곳은 서울과의 거리가 불과 20분밖에 안 가는 상당히 우수한 입지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김포보다 우위적 입장을 가졌다고 할 수는 있겠죠. 네. 또한 인천에 같은 경우에 계양 신도시는 이런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적인 인구가 절대적인 흡수는 될 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원래 있는 그 절대층에 대한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의 분들이 서울의 그 층들을 네.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정숙주 회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마곡지구는 김포는 수혜를 많이 입었죠. 많이 네, 있다고 네. 하죠. 네. 저희는 그때도 사실은 기대를 좀 많이 했어요. 네. 우리 동양동, 구련동 그쪽에 부동산 하시는 대표님들이 네. 기대를 많이 했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고 김포가 수혜를 좀 많이 입었죠. 하지만 이번 3기 신도시는 저희가 잡아갑니다. 김포보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3기 신도시는 계양지구하고 대장지구가 네. 연결되면서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가 생길 거라고 기대가 많고요. 네. 또 두 군데 다 자족도시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에서 직장과 주거를 계양이나 대장으로 한꺼번에 옮겨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것 같은데 네. 아까도 말했다시피 계양이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네. 저희 서운산단과 계양 테크노밸리에 보면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계기로 해서 서울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저희 이제 계양으로 또 유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고요.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한 2만여 명의 고용 창출이 돼요. 네. 2만여 명의 고용 창출과 함께 인구 유입도 그만큼 커지겠죠. 그러면서 주택 수요도 이제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계양에서는 금액적으로 따지면 한 2조 네. 2조 1천억 원의 경제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고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서울 인구를 그 대장이나 계양이나 뭐 김포나 이렇게 분산하는 효과는 요번에 3기 신도시 발표로 인해서 그 전에 실패했던 걸 요번에 3기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또 그걸 기대하고 정부에서도 신도시 발표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근데 사실 뭐 이번에 이제 2기 신도시 주민들은 조금 반발이 그렇죠. 심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국토부가 지금 추가로 교통대책 내놓은 게 인천 2호선을 이제 검단, 김포 또 일산까지 연장하겠다 했어요. 근데 네네. 사실 좀 회의적인 반응도 있거든요. 그렇죠.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정숙주 회장님 얘기를 좀 해주세요. 계양구 쪽에서 보면 인천 1호선이 박촌역에서 김포공항까지 그 슈퍼 BRT가 신설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국도 39호선 그 벌말로가 9km 정도가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을 해요. 그것만 해도
좋죠, 저희는. 근데 네. 처음에 발표할 때는 그것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희 주민들이 서울 지하철 2호선을 계양 신도시로 연결시켜 달라 네.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제 다른 대책이 이제 또 주어지면서 인천 2호선을 검단, 김포, 일산까지 연장한다고 이렇게 발표가 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반기고 있고 처음에는 없었던 부분인데 그거를 해줌으로써 대장지구하고 시너지 효과도 있고 검단도 아마 계양하고의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예요. 네. 김포 역시도 있을 거고 일산하고도 저희가 편하게 왔다가 지금은 이제 그냥 버스로만 아니면 자가용으로만 이렇게 움직이던 거를 그걸로 인해서 조금 편하게 움직일 수 있고 서로 그쪽도 가고 이쪽도 오고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는 기대 심리가 굉장히 큽니다, 저희가. 네. 최남선 지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뭐 우리 정숙 지회장님하고 뭐 같은 생각이지만 우리가 지난 5월 7일 김현미 국토부에서 고양시 그 창릉동 그리고 부천시 대장동 약 5만 8천 세대에 대한 신도시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이 발표 직후에 이제 고양시의 그 시민들이 일부의 그 어떤 그 집값이 떨어지고 이런 입장으로서 이제 상당히 반발이 있었죠. 네. 저희 이제 일산과 그 검단 신도시와 달리 저희 이제 인접해 있는 김포 지역 같은 경우 이 부분에 좀 자유롭지 못하고 좀 소원하다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난 23일인가요? 그 김현미 그 국토부 장관께서 그 서북부 그 광역 교통 개선안을 발표했죠. 네. 그래서 그 현재 그 내용을 좀 잠깐 좀 보면은 그 현재 그 일산 신도시까지 들어와 있는 그 지하철 그 3호선이죠. 이것을 네. 파주 운정지구까지 그 연장을 하겠다는 걸 얘기했고, 두 번째는 이제 이번에 그 저희가 주어진 인천 그 지하철 2호선을 그 검단 신도시와 김포를 거쳐서 일산 신도시까지 연장하겠다는 네. 계획과 함께 그 대곡동 그 소사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산을 거쳐서 운정 신도시까지 이렇게 연장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제 발표했는데, 네. 사실은 그 일산 신도시 3호선 같은 경우는 이미 그 3차 그 국토 그 철도망 계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대곡 소사선도 국토부하고 그 고양시하고 이미 협약을 체결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새로울 것이 없는 겁니다. 단지 새롭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인천 이제 지하철 2호선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모든 철도 노선은 이 동서간에, 즉 말해서 외에든 모든 철도선이 전부 서울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은 남북 간의 어떤 역할이랄까? 이제 인천을 출발해서 김포를 통해서 일산을 간다는 건 새로운 어떤 그 개념의 그 노선인데, 이런 부분 입장은 굉장히 김포로서도 반기고, 예, 어떤 지역적 인프라, 다시 말해서 인천권, 김포권, 일산권이 하나 연계될 수 있는 좋은 그 노선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같은 경우는 김포에는 좋은 호재로 연결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의 전망도 좀 궁금한데 뭐 김포, 인천, 부천, 서남북권 부동산 움직임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작년의 그 투기적 억제 정책이라든가 대출에 대한 규제라든가 이어서 공급 체계 확대로 지금 이 3기 신도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겠죠. 순기능으로서는 주거의 안정, 역기능으로서는 지금 너무나 과다하게 인해서 주변에 대한 그 가격 하락을 주도하는 이런 그 양면의 성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숙지 회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저희 계양 같은 경우는 지금 토지 보상이 원래는 처음에 발표할 때는 올 연말까지 하고 2022년도 되면 주택을 공급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네. 뭐 알다시피 안팎이 시끄러워서 아직 보상도 뭐 부상가도 안 나왔고 보상도 안 되고 있고 네. 그래서 크게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은 아직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대토를 한다면 원래는 처음에 발표할 때 테크노밸리 안에 그 땅을 일정 면적의 지주분들한테는 주겠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살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강화나 김포 쪽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강화하고 김포하고 조금 몇 군데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직까지는 돈이 안 나와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문의가 없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계양 신도시가
발표한 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정책으로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